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33만원까지 위치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끌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어느 정도 물렸던 분들이 탈출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69%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된 관계로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매출입니다. 57조, 76조, 84조. 자,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한번 꺾입니다. 77, 72까지. 그리고 올해 반등 73조. 그래서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거 올해 자,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2조 4천, 9조 때 한번 크게 올랐다가 마찬가지로 꺾였고요. 자, 4조 3조, 2조 때까지 내려왔고 올해 반등 마찬가지로 2조 9천, 3조 7천 이렇게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큰 반등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확실히 작년을 저점, 올해 반등 시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에는 3천억에서 900대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수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800에서 6,200 소폭 상승, 2분기에는 7,000대에서 7,000 뭐 횡보하는 느낌이고요. 3분기에도 7,400, 7,900 소폭의 상승.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어쨌든 조금씩 올라주거나 비슷한 수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이후로는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좀 큰 폭의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저점 지나갔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오를 일만 남은 현재 실적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올해 살짝 올랐는데 70 정도. 그래서 안정적인 부채 비율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3, 13, 6. 좀 들쭉날쭉합니다. 3, 2. 어쨌든 좋았을 때는 14 근처까지 갔었고 최근에는 2에서 3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3.8 정도. 그래서 뭐 지금 수익성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의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뭐 들쭉날쭉 하다가 어쨌든 작년에 저점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양호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 보시겠습니다. 1,400원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13%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5.08배, PBR은 0.4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현저히 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지금 뭐 재료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도 현저히 좀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평가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죠. 바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9일 어제죠.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간 보유를 하고 있던 일본 제철의 주식 4,600억 원의 규모를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호재로 좀 다가왔고요. 다만 이번 매각이 일본 제철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 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금 확보 등 이런 밸류업 차원에서 양사가 상호 협의하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각 시기와 방식은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재무제표에서도 확인했다시피요. 자, 다만 이제 중국의 대규모 철강 감산 예고 등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이 올해 연간 5천만 톤의 철강 감산을 예고하자 이제 한국 철강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철강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한국 철강사들이 국제 가격 안정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로 평가가 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높였던 중국의 철강이 감산되면 한국 업체들의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겠고 향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철강 시장의 구조적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또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업황에도 계속해서 호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사업에 이제 한국 등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쨌든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미국이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을 건설을 해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만 64조 원이 이제 넘게 투입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규모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2차 전지 관련 내용인데요. 2차 전지 부문에서의 회복도 향후 차차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안 좋은 건 맞죠. 근데 자, 앞으로 좀 회복 가능성이 나와지고 있다는 거고, 자, 앞서 지난 10일 이병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연구팀은 이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에서 리튬이온 이동 메커니즘을 또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리튬이온 이동 속도를 최대 100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고요. 이 연구는 포스코홀딩스의 응용 AI 연구팀과 협력하며 진행이 된 것이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3,000개 이상의 원자 이동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AI를 활용한 차세대 리튬 배터리 기술 혁신을 지속해서 2차 전지 사업 부문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회복되는 이런 모습도 기대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지금 확실히 좀 달라진 재료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바닥에서 들어가신 분들 더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들어가기 나쁘지 않다, 지금도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여전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신규 진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목표가 4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중장기로 봐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쭉 가져나가셔도 지금은 충분히 홀딩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근데 목표 주가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43만원 제시해 드렸다고 43만원까지 다 익절하고 나와야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가서는 또 50만원대까지 충분히 상향 가능성, 우리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뭐 급한 게 아니시라면 중장기로 대응하시면서 우리 향후에 50만원, 60만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뭐 목표 주가까지는 보진 않겠지만 이 정도 그냥 열려있다,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자, 그래서 조금 중장기로 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익절은 아직 시작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0만원 초반대 뭐 이때부터 이제 슬슬 익절 해나가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익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냐, 평단 관리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일단은 제가 라인을 2개만 드릴게요. 자, 2개 더 드립니다. 56만원, 요거 하나랑 39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39만원 밑으로 맞춰주시면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39만원 밑으로 평단 내려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39만원까지 좀 부담스럽다, 난 너무 고점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자, 최소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어요. 최소는 56만원, 기본적으로 요 밑에는 위치시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시다면 목표 주가 밑으로 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3만원 밑에라도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기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건 39만원 언더고, 가능하시면 자, 1차 라인, 2차 라인 밑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